6.25란 무엇인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노예의 굴레를 벗어나서나 동서의 이념과 소련 공산주의 팽창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 분단의 멍해를 져야 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 지금으로부터 61년 전, 우리 민족 사상 최대의 비극이었던 북한 공산괴뢰군이 남침 전쟁이 발발되어 국토의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군인들 1,500여만 명의 인명피해, 이상가족, 수많은 전쟁 미망인, 전쟁 부하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전쟁은 누가, 왜 일으켰으며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으며 또한 우리 민족과 세계인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었던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8.15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은 불과 보름 만에 북한 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후 무상몰수, 무상분배 등 소비에트화를 위하여 소련군 대위인 김일성을 역사 무대에 등장시켰다. 한편 미군은 뒤늦게 9월에야 한반도에 진출하여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설정했던 북위 38도선에 도달하였으나 마침내는 이 선이 국토 분단의 근거로 되어버리는 통탄할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로 한국의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남한에서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를 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한편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던 북한은 그들 각본대로 1948년 9월에 김일성을 내각 수상으로 하는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는데 저들은 정권을 수립하기 이전부터 군대를 양성하고 소련으로부터 중화기 무장과 항공기 등을 반입함으로써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켜왔다. 특히 남로당으로 하여금 남한 각처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의 국군 반란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통일을 위하여는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0년 3월에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자리에서 스탈린은 소련 작전 고문단으로 하여금 남침 전쟁 계획서를 작성토록 직접 지시하였다. 이 범죄적 사실은 이 작전 계획 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당시 북한군 작전국장 유성철의 증언으로 온 세상에 밝혀졌던 것이다. 불의의 공격, 25일 날 아침에 적이 모르게 불의의 공격했죠. 그게 불의의 공격함으로써 이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박헌영 씨가 말한 바 같이 20만 당원이 골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리산 발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미군이 아주 상륙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서울만큼 함락하면 조선전쟁은 끝날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이로써 소련제 항공기, 탱크들이 북한에 속속 반입됐고 소련군과 중공 8로군에 소속되었던 조선족 병력 약 5만 명도 북한군에 편입되었으며 그들 괴뢰군을 남침의 주력부대로 편성시켜 침공훈련을 강행하였던 것이었다. 한편 미국은 남한에 주둔해 있던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며 미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킨다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함으로써 북의 남침 감행 오판에 일조하는 우를 범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당시 남북의 군사력 비교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탱크를 무려 244대, 야포는 8배, 함정 1.5배, 항공기 10배 등 북한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앞서 있었던 것이었다. 당시 침공을 준비하고 있던 북한군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6월 24일 공격명령을 대기하고 있으면서 남쪽을 만원경으로 바라보니 어느 군부대에서는 배구를 하면서
평화롭게 주말을 지내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괴뢰군은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 걸쳐 일제히 남침을 감행했던 것이다. 대비 없이 갑자기 전면 남침을 당한 국군은 허둥지둥 외출 외박 등 부대 밖으로 나간 장병들을 비상 소집하였으나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한 북괴군을 상대하기엔 너무나 허약하였고 패전일로 남으로 또 남으로 후퇴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도처에 아군의 시체가 질비하였으며 춘천지구 한 곳을 제외하고는 패전 후퇴하면서 지연작전을 기대하기에 바빴다. 그런 와중에서도 6월 25일 저녁에 동해바다에서는 우리 해군 경비함 백두산함이 의아적성 선박이 남하하는 것을 발견하여 밤새껏 추적하다가 포격전이 일어났고 일격에 이 의아 선박을 격침시켰는데 이 배는 위장한 북한 특수부대 600명을 싣고 부산으로 상륙하기 위해 항해하던 선박이었음이 밝혀졌다. 만일에 이 배가 부산에 기습 상륙을 하였더라면 전쟁 양상은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이다. 한편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는데 후에 스탈린의 지시였다고 밝혀지긴 하였지만 예상 밖으로 소련 대표가 이 역사적인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그들의 거부권 행사 없이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하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공고하는 세계 최초의 역사적 결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엔군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장비와 병력면에서 월등히 우세한 북괴군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대로 남침 3일 만인 6월 28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다. 서울을 철수한 아군이 한강 남쪽에서 흩어진 군을 재정비하며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6월 29일 메가더 사령관 일행은 영등포 지역을 순시하면서 한국군의 결사항전의 결의를 확인하고는 즉각적인 미군 지원을 다짐하기에 이른다. 반면 심공군 사령관 김일성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월 15일까지는 부산을 점령해서 공산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다그침으로써 전쟁은 더욱 악랄해져 갔으며 7월 말에는 한반도 한기퉁이 낙동강 상류로부터 하류 동쪽의 자투리 땅만 남겨지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8월에 들면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병력과 장비가 부산에 속속 상륙하게 되고 낙동강 전선은 점점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다. 16개국이 그들의 전투 병력을 줄을 이어 급파해 주었으며 의료와 물자 지원 등 다른 원조 국가를 합치면 근 50여 개국이 달려와 주었던 것이다. 마침내 9월 15일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5000대 1의 세계적인 도박이라고 평가받는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전세를 역전시켰다. 유엔군 함정 261척이 참가한 이 작전에서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는 인천 월미도를 거쳐 서울로 진격하였다. 한편 낙동강 전선을 돌파한 미군 주도 유엔군과 한국군도 반격에 성공하여 북으로 또 북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아군은 한강을 건너 9월 26일 새벽 한국 해병대 용사들은 중앙청 돔에 올라가 태극기를 휘날렸다. 그리고 10월 1일을 기해 미 8군은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서 국군은 동해안을 따라 북위 38도선을 넘어 북한에 진격하기에 이른다. 10월 19일 선두에 섰던 한국군 제1사단이 공산수도 평양성에 입성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자유를 갈망하던 평양 시민들을 위로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 북한 공산군의 남침에 미처 피난가지 못한 서울 시민들과 지방의 양민들은 공산군 치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민재판을 통해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어 총칼로, 몽둥이로, 돌세례로 무자벽에 처형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이 북진함에 따라 북한에서까지도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집단 학살하는 반인륜적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다. 북진을 계속한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변 초산과 해산진까지 진격하여 이 나라의 통일이 눈앞에 온 것으로 믿어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었다. 그러나 이에 전세가 불리한 김일성은
모택동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수십만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인해 전술로서 유엔군을 압박하여 유엔군과 국군은 부득불 남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전황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1950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음산했습니다. 함경도 장진호를 거쳐 강계 지역 등으로 북진하고 있던 미 해병대와 미 7사단 병력의 수많은 군인들은 사전에 매복, 호위 작전을 편 중공군의 인해 전술과 아울러 엄청난 추위와 폭설로 막대한 희생을 당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을 위한 해병대의 철수 작전의 성공으로 함흥 지역까지 후퇴하게 이른다. 12월 하순 흥남부두에서는 10만의 군인들과 10만의 피난민을 수송한 세계 전쟁 사상 최대의 해상 철수 작전이 전개되었다.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탄 사람만큼은 되었다고 하니 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잔혹함을 누구에게 원망하리요. 그리고 서부전선 평양에서도 끊어진 대동강 철교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남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피난민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해가 바뀐 1951년 1월 4일에는 다시 서울을 비워두고 떠나야 하는 전세였으나 유엔군의 의지와 강력한 전력으로 다시 수도를 탄환하고 38도선을 중심한 전선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반대도 불구하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3년 1개월간의 피바다의 전쟁은 다시 현 휴전선을 설정하게 되었고 다시금 분단의 휴전 상태가 되고 말았으니 대한민국은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25 한국전쟁을 다시 조명해보자. 우리는 전쟁 와중에서 왜 악이 선을 이기고 있는가? 이 세상에 정의란 것이 있는 건가? 절규를 하며 원망과 저주까지 하는 나약한 우리 인간들이었음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겨졌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반세기를 지나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60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를 도와준 우방 16개국 참전 국가와 5개 의료 지원국 그리고 40개 물자 지원 국가들, 재건을 도와준 6개국, 도합 67개국, 지원한 이 모든 나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찌들고 배고팠던 지난날의 고통이 이렇듯 축복으로 화하여 세계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난 전쟁을 회상하면서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결정적인 순간순간들을 되새겨본다. 무엇보다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신속하게 움직여 주었으며 유엔을 통하여 이 전쟁을 주관하였다는 것이다. 생명부지의 나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 나라의 요청에 의해 이 땅에 와서 싸워준 미국을 위시한 16개국 우방의 사나운 젊은 장병들께와 그 보내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 빚을 우리가 두고두고 갚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이 전쟁에서 벤프리트 장군이 아들을 잃었고 아이젠하워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아들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자식과 함께 참전했던 워커 8군 사령관이 전사했다. 그로부터 60년 세월이 흐르면서 휴전 중인 남과 북은 크고 작은 충돌도 있으면서 그런대로 전쟁을 멀리하는 것 같은 양상을 갖고 지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남쪽은 이상하리만치 전쟁을 잊은 것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이념의 굴레에 얽매인 친북 반미의 젊은이들이 양산되어 있고 이 나라의 앞날을 가늠기 힘든 처지까지 오게 되었음이 사실이다. 6.25 남침전쟁의 진실이 왜곡되고 애국심이 폄훼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때에 작년 3월 26일 밤에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경비 중이던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적의 기습 오래 공격으로 격침되어 배는 폭침되었으며 46명의 수병들이 수장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 11월에는 서해 여평도가 북한군의 포격을 받아 4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도발을 또 당하였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부하게 살게 되면서도 가난하고 포악한 북한 공산당의 도발을 계속 받게 된다는 역사의
아이러니의 큰 뜻을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인내와 용기를 갖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 알려주어 노예의 굴레만은 그 멍에만은 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